예. 그런데요,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 많은 국민들은 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던 지난 12월 14일 매우 뭔가 이제 한 고비를 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루만 기뻤던 거예요. 예, 하루만 기쁘고 지금은 그 이후로는 매우 좀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 그 용산에서는 분위기가 매우 좋고 지지율이 오히려 비상계엄 때보다 더 높아졌다. 이후 버티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3월 15일 날 정도에 선거법 관련된 그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뒤집어진다. 그래서 4월 18일까지만 견디면 문영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때 한덕수 총리가 용산의 말을 듣고 윤석열 쪽에 사람을 꽂으면 그때부터는 완벽한 승리다. 이 얘기를 시나리오를 짜고 실제 그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민주당은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너무 이제 먼 시간까지, 장래의 먼 시간까지를 겨냥한 시나리오고, 그 시나리오대로 다만 보수의 이러한 대반격, 윤석열의 대반격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포착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만, 이것이 성사될 것이다라는 것은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매우 낮고, 그다음에 선거법의 그 공판도 저는 지금 윤 쪽이나 네. 국민의힘 쪽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렇게 갈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예. 모든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크게 놓고 보면 국정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예. 행정, 입법, 사법의 전체적인 이러한 돌아가는 것들이 예. 비정상적인 상태예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겁이 나고 걱정되는 대목이긴 한데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또 결정적으로 저는 지금 윤석열이 쓰는 그 수라는 것이 네. 신공이라는 게 별로예요. 그러니까 보수 원래 콘크리트 같은 보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격발은 시킬는지 모르지만 반대로 우리 지금 토론하듯이 네.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견하고 걱정하고 거기서 대비해야 되고, 광장에 우리 국민들의 노고가 크긴 하고 네. 정말로 감사한 말씀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주권자는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들이 광장에서 이러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도도한 반격을 저는 분쇄할 수 있는 잠재력은 우리에게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 치밀하게 준비를 예.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보수 중에서도 원로 보수들은 다 역적이라고 하고 제가 돌았나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배신자다, 동업자들을 배신한 거다, 이제 이런 등등의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사를 계속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불응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의 워딩이 워낙 가볍게 취급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한 것이, 이 심우정 총장은 제가 장관할 때 저희 이제 기조실장이었고, 네. 총장의 그 성품을 제가 너무 잘 알고, 또 네. 일반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총장이 되는 것은 정말로 몇 프로의 가능성도 없었는데 총장이 됐단 말이에요. 윤석열에 네. 의해서. 예. 그래서 제가 분석하기를 결국은 80%까지 수사를 정말 진격의 검찰 아니었습니까? 네. 검찰 특수본인데 딱 80%에서 딱 멈췄다. 그리고 수사권을 이첩해버렸어요. 네. 경찰은 그 전에 이미 손들고 예. 공수처에 넘겼어요. 예. 왜 그랬을까 했습니다. 예. 직접적으로 피를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기를 임명했던 검찰 네. 총수인 윤석열에 대해서 직접 피를 보지 않겠다. 아하. 그것이 기본적인 정서고, 예. 레토릭은 어떻게 했느냐. 예. 소위 적법 절차에 대해서 조금도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사권에 대한 시비가 있고, 네. 검찰, 공수처, 경찰 3수사 주체의 예. 중복 수사의 시비가 있다는 것을 심우정 총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에 관한 조금도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측면은 예. 똑같이 공수처에 있는 거예요. 그
로직이 그 법리가 똑같이 공수처에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놓고 자기들은 우리는 문제가 있고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예. 달라고 하니까 준다. 그리고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라는 선언을 안 했어요. 네. 똑같은 문제가 공수처에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수처에서 신병 확보 아니 저 수사로 인지한 그 정보사의 대령들 네. 수사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군 검찰을 넘기잖아요.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공수처 입장에서는 제가 오동훈 처장께 예. 갈짓자 하지 말고 예. 명확하게 본인들이 수사권이 있는 근거를 이제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예. 그거는 직권남용에서 내란죄까지 가는데 예. 정보사령관 문상호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에서 내란죄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무리가 없어 보여요. 제가 해석하기를. 왜냐하면 문상호는 어느 범죄라도 다 기소가 가능하니까. 네. 근데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있어요. 따라서 문상호 정보사령관하고 같은 선상에서 네.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윤석열 피의자 윤석열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있어요. 예. 윤석열이 그렇죠. 예. 아무리 직무가 정지돼도 그렇죠. 다만 내란죄만 소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소추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문상호의 직권남용을 통해서 내란죄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그 법리를 윤석열과 똑같이 해석한다. 문상호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나왔다고 그래서 법원이 네. 나왔다고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쉽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동훈 공수처장은 왜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단정하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있고 두 번째 그럼 수사권이 있다고 단단하게 믿으면 그래서 다 넘겨받았잖아요. 넘겨받았으면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영장인지 구속영장인지 아니면 제3차 소환 통보인지 이 점을 분명히 오늘 중에 밝혀줘야 돼요. 저는 어차피 한덕수 대행이 저런 꼼수와 저런 미끌거림을 지금 하고 있는 이 판단에 이 전국에 며칠 늦어진다 해서 대세가 좌우지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수사권의 문제와 앞으로 체포영장을 통해서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러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야지 신병을 확보하고 열흘간의 수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기소도 못해요. 검찰로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특검이 그때까지 개시가 되느냐의 관건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 놓아 얘기하는 것은 오동훈 공수처장은 기소권이 있는 특검이 발동될 때까지 잘 수사를 해라. 정리를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 최대의 국민에 대한 책무다. 이런 얘기를 공복의 의무다. 이렇게 말씀 좀 주셨습니다. 시간이 3분이나 지나서 이제 가셔야 되는데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그 다음 주에 또 나오세요. 다음 주에 나오셔서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국방위 현안도 너무 많고 NLL 이거 문제도 너무 심각하고 하여간 잘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